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일하는 4사람 중 1사람은 60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롭게 퇴직했다가 불과 석 달 만에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해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예상치 못한 고지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당신에게 60 이후의 일이란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삶의 활력을 위한 즐거운 과정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30해 동안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했던 김익환 씨. 그의 책상은 늘 서류로 가득했고 청춘을 바쳐 일군 가정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꿈을 꾸며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공단의 봉투를 무심코 뜯어본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다닐 땐 20만 원 남짓이었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4세. 앞으로 3년, 단 한 푼의 고정 수입도 없는 막막한 소득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에 예상치 못했던 건보료 폭탄까지 평생 모은 퇴직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익환 씨는 자존심을 접고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정년은 60세라고 정해놓고 연금은 65세부터 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익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구조적인 함정입니다.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에 이 길고 막막한 시간을 우리는 소득 공백기 또는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기간에 많은 분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내가 사는 집 한 채, 타고 다니는 차 한 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은퇴 전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착실하게 노후를 준비했던 은퇴자들마저 다시 일터로 내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반면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박서연 씨는 68입니다. 그녀는 건강이 나빠져 65세에 일을 그만두고 그토록 바라던 휴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텅 빈 집의 고요함은 자유가 아닌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본 사례처럼 그녀는 일을 안 하고 쉬니까 오히려 무료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기분이었다 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동네의 작은 공부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규칙적인 생활이 주는 활력을 느낄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박서연 씨의 이야기는 60대 이후의 노동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워라밸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오직 경제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라고 분석합니다. 그들에게 일은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켜온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일은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마주하는 재정적인 함정과 정서적인 공허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60대는 더 높은 교육 수준과 건강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처럼 무조건 돈만 많이 주는 일보다는 일의 양과 시간, 즉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높은 잠재력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는 월 30만 원 미만의 공익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은퇴자들이 자신의 경력과는 무관한 단순 노동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인력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의 재무 은퇴 시점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막연히 60세에 은퇴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모든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예상 수령액과 실제 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확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퇴직 후 나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공백기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퇴직금을 어떻게 쪼개서 써야 할지 구체적인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일의 정의를 새롭게 써야 합니다. 조직의 얽매이는 전일제 근무만이 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아진 시간제 일자리처럼 당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나 자문역, 사회적 기업 활동 혹은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며 꾸준한 현금 흐름과 사회적 소속감을 함께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1회의 삶을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일 말고는 할 게 없다 는 은퇴자들의 하소연은 사실 일에만 몰두하느라 다른 관계나 취미를 만들지 못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퇴직 10년 전, 늦어도 5년 전부터는 의식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마음 맞는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러한 활동들은 은퇴 후의 공백을 채워줄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의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60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만 받아들이며 한탄하기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한 재무 점검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일과 삶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 이러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우리는 60 이후의 삶을 마지못해가 아닌 기꺼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